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지난주 거래일은 단 이틀뿐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짧은 듯 하면서도 다소 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코스피 2040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강보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권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개장초보다 현재는 많이 지수가 둔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보다 무려 1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030선마저 내준 모습이고요. 현재는 2029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 양매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장 장 초반인에도 불구하고 거의 4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공세가 많이 주춤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3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 오늘은 개인만 4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강보합권 불을 켜주면서 1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전일장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좋은 흐름을 보였죠. 오늘은 하락 반전한 채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약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1%에 가까운 상승률, 나머지 종목들도 하락세 이어가면서 SK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2%가 넘는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아차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가 오늘장에서 2%가 넘는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지난주에도 흐름이 좋았죠.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장에서도 강보합권 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도 오랜만에 1%대 반등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생명은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570선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키면서 강보합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장 출발도 강보합권대에서 570선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장 초 때보다는 상승폭을 반납한 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장보다 2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56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570선을 내준 모습입니다.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 양매도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이 43억 원, 외국인이 1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만 사자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장 셀트리온 급등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따라서 강보합 출발을 하게 됐지만 지금은 하락 반전한 채 1%에 가까운 하락세 지속하면서 44,000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동서, CJ 오쇼핑까지 좋은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다음과 CJ ENM만 2%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장에서도 3%, 2%가 넘는 하락세 나타내면서 28,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후퇴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컴투스의 낙폭이 크네요. 4%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 속에 이제는 게임주들이 멈춰갈까요? 오늘 하락세 지속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오늘 4%에 가까운 급등 나와주면서 4,000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우엔도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장에서 강했던 메디톡스도 오늘장에서는 쉬어갑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1,036원대에서 약보합권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중국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둔화하면서 하락 마감을 지었죠. 그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오늘 환율이 5원 넘게 상승하면서 1,040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미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을 줄지도 외환시장은 관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장보다 4원 70전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는 1,0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마감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선상들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멘터리 이어서 바로 확인해보죠. 먼저 김소님 멘토님은 악재가
거치기 전까지는 좀 관망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시장의 트렌드는 예방의학과, 의료산업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선숙배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상차트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좀 기분 좋게 여나 싶었는데요. 코스피 하락폭이 무섭습니다. 어느새 2030선까지 밀려난 모습인데 장중에 2030선이 깨지기도 했죠. 지금 다시 보니까 2032포인트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시장의 방향성이 참 어떻게 잡힐지 궁금합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좀 악재가 거치기 전까진 관망해 보자라는 오늘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보는 바닥 포인트는 2030, 2040포인트, 2030을 최저점으로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2030을 깼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자면 많이 밀리는 업종 대표로는 은행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자면 SK하이닉스 정도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고, 반면에 자동차주들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엔저도 있지만은 네, 원달러도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선주들 흐름 나쁘지 않은 모습,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은행주들과 건설주들과 철강 중심을 빼고서는 살아있는 움직임 그래도 좀 보입니다. 자, 악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악재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악재 상황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 안에 또 한 번 얘기가 나올 거겠죠. 네. 올해 안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스코틀랜드 상황에서 독립 투표에 대한 부분이 있어주면서 또 악재에 대한 부분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으로는 또 엔즈에 대한 부분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면 엔즈는 좀 약하지만은 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U가 러시아를 제재하겠다. 그래서 24개 회사인가요? 기업에 대해서 유럽 쪽으로의 방문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삭기를 막아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억누르고 있어요. 지표 상황 자체가 조금 좋아진 듯 싶지만은 어떤 다른 분위기 자체가 시장을 억누르면서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나 다 눌러줍니다. 자, 국내 증시는 잘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 영향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표들과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몇 가지로 좀 거치는 흐름이 나와줄 때 그때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주 안으로는 그래도 금리에 대한 부분과 스코틀랜드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거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닫고서 다시 한번 한 2050포인트까지의 상승 그림이 나올 수는 있겠다. 해서 한 2030을 바닥으로 봤기 때문에요. 오늘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시점부터는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악재가 걷히기 전까지는 좀 관망해 보자. 이번 주 FOMC 회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확인해 보시고요. 또 스코틀랜드의 주민 투표가 또 예정이 돼 있죠. 이 점도 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알맞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시장의 트렌드는 예방의학과 의료산업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상노 멘토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관련주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관련주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미 추세를 이미 상승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늘처럼 조금 트렌드를 가진 종목군들, 그리고 네. 상승을 할 때는 또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 자, 저번 주에 시장의 트렌드는 뭐였죠? 바로 철강 업종이었습니다. 자, 포스코, 스아벨스틸, 아니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 철강 업종들이 원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 이슈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료기기 산업이 여전히 각광받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마찬가지고 예방의학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쉬다가 또다시 한 번 더 시장의 개별 중심의 그런 테마성 재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시장의 트렌드 자체도 계속적인 순환매를 돌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지수도 이미 하단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장이 빠진다. 0.4% 정도 빠졌는데요. 자, 정확한 포인트, 저는 2022포인트, 그 포인트 정확하게 저는 안착할 거라고 보고, 네. 거기 이상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지금은, 어차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얼마였죠? 2040포인트입니다. 지금 2020포인트까지는 매수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짧게 보는 시각이 아니고, 지금 자금 자체가 유럽계 자금과, 그리고 중국계, 그리고 일본계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미국계 자금은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미국의 선행지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매수세를 늘리기는 힘들고요. 대신에 한번이라고 하죠. 우리가 유럽계라든지 중국, 그리고 일본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트렌드를 가진 종목군들이 선순환매를 돌면서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안 사시면 올라갈 때는 못 삽니다. 저는 지금도 좋은 시장의 분위기고, 그 중에서 좀 더 고른다면 의료기기와 예방의학, 그리고 바이오 제약업종 좀 더 눈여겨보시자. 그리고 의료 민영화라는 정책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 분위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 계속적으로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3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단을 2022포인트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좀 열어놓고 시장 보시고요. 그중에 트렌드한 종목을 찾고 싶으시다면 의료산업이나 뭐 예방의학, 바이오 제약 관련 업종들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선상주들은 오늘장까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포트 이어서 바로 확인해보죠. 먼저 김선희 멘토의 선상주 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종목 남겨져 있는데요. 오늘 그닥 성적이 좋진 않네요. 4가지 모두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하이스코의 낙폭이 꽤나 큽니다. 이상노 멘토의 포트도 이어서 확인해 볼 텐데, 역시나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살아남는 종목이 거의 없죠. 2가지 종목 모두 다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하나 마이크로는 1%대, 동양항철이 3%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지난주에 100% 돌파하셨죠? 104.9%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96.5%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오늘장 힌트 받아보도록 할까요? 두 분 다 어찌나 관망하시는지 두 분 다 선상주 오늘장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살아나는 종목도 거의 없고요. 두 분 다 우선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이신 것 같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오늘장 성산주 공개하지 않으셨는데요. 네, 종목의 수익률이 안 좋죠? 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수 흐름 따라서 좀 같이 움직이는데, 현대하이스코를 오전 방송에서 하나 좀 드렸었고, 오후 방송에 현대제철을 좀 나눠드렸는데요. 철강주 전반을 제가 좋게 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배분을 한 겁니다. 근데 현대하이스코가 하고 나서 좀 급락이 나와서 이런 흔들림이 보이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들 전반에 걸쳐서 다시 좋은 흐름 보일 겁니다.
악재만 거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올라갈 그런 종목들이니까요. 너무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다시 반등을 좀 주는 흐름이 지수에 보이고 또 수급 매력도 다시 잡힌다면은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판단하시고 대응해보자. 요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에 따라서 조금만 흔들릴 뿐이고 현대 하이스코도 현재 마이너스 6% 정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악재가 거치면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계속 끌고 나가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포트 관리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종목들이 쉬어가는 움직임이고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쉬어가는 종목분들, 공개 방송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부분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걱정할 부분 자체가 아니고, 어차피 제가 그만큼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절가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목표가만 명확하게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릴렉스 하시고요. 어차피 쉬어가는 시장도 있고 올라가는 시장도 있습니다. 대신에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을 쉬어갈 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이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시장은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말씀 꾸준히 해주셨고요. 좀 지수가 조정받을 때마다 좋은 종목들로 매수 기회를 삼아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또 명예의 전당에 올린 종목들이 있죠. 포트 이어서 바로 확인해보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 7월 29일에 편입을 하셨고요. 기업은행으로 25.4%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명예의 전당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포스코 20%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유성기업은 30%대, CJ도 31%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나머지 종목이 또 있죠. 다음에 두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트와 DIC로도 20%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두 분의 무료 방송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낙폭이 많이 과대하다라는 선상주도 무료 방송에서 안심 있게 끌고 나가시는 전략들 공개해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시면서 좀 고민도 덜어내 보시고 수익률도 극대화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153-1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고 있고요. 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문자도 공개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들은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문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이스페타시스 매도해도 될까요? 850 하나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우선 김선윤 멘토님 수급이 양호하니 새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1차 이실현 구간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8510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4,85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요. 김선윤 멘토님 원칙에 따라 10% 비중 잘 지켜주고 계시고요. 수익권이십니다. 언제쯤 이익 실현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이스페타시스의 흐름은요, 작년 9월부터 해서요, 계속 흘러내려가는 이런 포인트였다가, 그렇죠? 내려왔었어요. 이렇게 고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평행하게 선을 긋기도 하지만, 변형 구간 나올 때는요, 약간 좀 요 선을 제가 꺾기도 하는데요. 요 그림이 거의 하단 부분으로 잡혀 있죠? 그렇죠? 이 그림 나왔어요. 자, 상단 부분 강하게 돌파해 움직입니다. 근데 돌파하고 나서 밑으로 안 빠졌어요. 그럼 이거 새롭게 이제 어떻게 주가 흐름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현재 그런 구간이에요. 자, 지워서요. 좀 확대를 해보자면. 자, 현재 구간 또 살펴보자면 여기가 바닥 포인트고요. 쌍바닥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새로운 바닥으로 또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요렇게 돼서
최소한 이 그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구간대에서는. 그러니까 살펴보자면 6,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오늘장 수급도 체크해보자면요. 오늘장이에요. 오늘장 볼게요. 오늘장 보자면 외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어요. 현재장 열어보자면 외인들이 현재 96,000주가량 매수해주면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수급을 살펴보더라도 약간 꼬이는 듯 싶지만 그래도 개인들의 매도가 조금 많아 보이는, 기간은 약간 좀 서로 팔다 사다 반복하고 있긴 한데 기관들이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인들이 주체가 되면서 주가를 잡아주고 있다. 자, 기관 중에서 투신권은 그래도 좀 힘을 내면서 잡아주고 있네요. 외인은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체크는 필요하다. 좀 더 상승 쪽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대신에 6,000원부터 해서는 약간의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에 6,000원대 고점 포인트 부분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정도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도 사실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요 정도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 구간대 좀 쌓여있는 부분 한 6,000원대까지 기다리셨다가 물량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심리적인 저항선 부분이에요. 그래서 6,000원 부분이 오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자. 현재로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 이걸 만약에 가져가시다가 깨진다면 잡아드릴 가격은 요 정도 포인트 내려갈 때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한 5,300원 깨질 때는요.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대응해보시면 안전하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잘 하셨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도 이스페타시스 3.4%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6,0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이쯤에서 1차 이익 실현 구간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절반이라도 좀 우선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10%인데 그 5% 이렇게 또 나누지 마시고요. 그럼 네. 괜히 머리 아프세요. 머리 아프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전량 이익실현을 좀 하세요. 전량 이익실현을 좀 하시는 방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상대는 5,800원에서 5,900원대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격대 보시고 지금 6,000원권의 상당한 저항 구간에 물량이 많이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조금 높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올랐던 이유는 PCB 산업 자체가 그렇게 불황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두 다 통용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페타시스 뿐만이 아니라 뭐 대덕전자 그리고 대덕 GDS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이 내수 물량이 아니라 수출 물량이에요. 그래서 수출 물량이라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적인 입지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나갈 수 있다는 걸로 대변이 될 수 있고 지금의 이래 오르는 부분 자체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성장성 자체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그 가격권으로 봤을 때는 저항 구간이 많이 있는 6,000원. 그러나 6,000원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 넣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맥점은 5,100원대입니다. 그 가격대와 지금 이격이 한 10%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인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역시나 5,900원 부분을 1차 이익 실현하고 나와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과 마찬가지로 6,000원대 부분에는 상단 저항이 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가격에 잘 이익 실현하고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블루콤 매도해도 될까요? 1944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같은 사인 주셨네요. 매도해보자라는 사인 내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수급 매력이 약하다라는 지적,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도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네, 1944번님 매회 방송 때마다 저에게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블루콤 매도 의견 여쭤봐 주셨습니다.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14,00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신데 현재 소폭의 손실권역에 계십니다. 두 분 다 매도 사인 내주셨는데 김선유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이분이 그 전에 뭘 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서현이란 종목하고 하나가 또 뭐였죠? PSK요? 네, PSK였는데요.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현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PSK는 홀딩 의견을 드렸는데 네. PSK는 지난주였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블루콤은 또 질문 주셨어요. 자, 근데 블루콤은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블루콤이 왜 작년에 주가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끝나고 또 급등을 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배 올랐었는데, 또 3배 정도 올랐는데, 그 제품 자체가 블루투스 이어폰이다 보니까 판매량 증가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선물로 싸게 살 수가 있죠. $100면 삽니다. $100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 급등했는데, 꺾이기 시작한 시점, 6월부터에서는 굉장히 다른 많은 업체들이 제품들 쏟아 나왔던 건 사실이고, 또 하나, 사실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해서 또 피크점, 타임 되다 보니까 크게도 재미도 없는 모습이었고, 실적이 서서히 조금은 잠기는 흐름, 하지만 실적 계속 개선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4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을 거란 말이죠.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사실 주가 포인트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꼬여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관들이 연이어 매도하고 있고요. 외인이 사주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은 뚜렷하게 최근의 매수 흐름에 대해서 더 이상 사는지에 대한 체크가 아직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너무 꼬여있고 최근 들어서 개인만이 매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포인트 자체가 좀 뒤바뀌면 그 포인트에 맞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흐름상으로도 완벽하게 지금 깨져버리는 상황 자체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간다면 한 15,000원, 15,000원 이상까지 좀 치고 올라가는 그림 16,000원도 같이 올라가는 그림 나와준다면 또 수급 들어올 때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번 조금 지금 상황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한번 좀 대응해보자.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 블루콤 좋은 종목인 만큼 김선윤 멘토님의 관심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좀 빠져나와 보시고 수급 매력도가 좀 받쳐줄 때 재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시장 대응 알맞게 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바이오스페이스 매수해도 될까요? 3904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같은 사인 내주셨나요? 22,000원 부근이 제일 안전하다라면서 김선희 멘토님 매수 사인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영업이익률에 대한 주가 반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 다 오늘 바이오스페이스에 대한 매수 사인 내주셨습니다.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손쉽게 인바디를 만든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이상도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실까요? 네, 바이오스페이스 일전에도 제가 잘하는 종목이었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그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23,000원이라고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어느 때 또 23,000원까지 또 올라왔었는데, 23,000원이라고 제시를 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가격권에서는 당분간의 행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단권역에서 벌써 지금까지 약 400배 정도 올랐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지금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꼭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2개월 이상은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군이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는 부분은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 자체에서 투입이 될 수 있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더욱더 시청자님의 계좌를 불려줄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세요. 대신에 비중을 조금 더 계속적으로 늘려가시면서 꼭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수 사인 내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은 22,000원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트렌드에 잘 맞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바이오스페이스 잘 유념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두 분의 무료 방송 오전 9시와 11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해보시면서 수익률 극대화해 나가보시고 여러분의 종목도 명예전당에 오를 수 있도록 20%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셀트리온 문의 주셨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0127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조정을 좀 기다려보세요라는 말씀 주시면서 매수 사인은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아직 팩트가 부족하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셀트리온 전일장에서 4% 후반대 좀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장 약보합권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45,000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매수 사인 주셨는데요. 오늘 조정 나오고 있는데 어느 구간이 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41,000원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입니다. 공개방송 때 41,000원대부터 좋습니다. 사세요. 질문 주신 분들한테 네, 그냥 사세요. 물려 계신 분들한테도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하세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서정진 회장이 이제 기업 매각을 안 한다. 그 시점부터 제가 느꼈던 것은 그거죠. 회장 마인드가 바뀌었다. 네. 회사를 살리기 위한. 그에 맞춰서 대우증권에서도 저와 굉장히 비슷한 의견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그 이후부터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포인트, 램시마 포인트가 이미 유럽 쪽에 시작이 됐고, 미국은 내년이고요. 사실 작년 실적이 좀 2분기 때 들어와 주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결과로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 실적이 작년치를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직원들 많이 드렸던 얘기죠. 하반기 때도 실적이 좀 잡혀준다면 올해는 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또 수급적인 매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셀트리온의 수급인가 할 정도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요. 기관들의 이 수급 보자면요, 5거래일 연속 매수입니다. 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업은 다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은 수급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만 물량 다 뺏기고 있죠.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대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그래도 이제 100%는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이 명확히 됐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지는 종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급하게 매수하시는 건 반대 의견 드리고요. 한 44,000원 정도 오면 매수하시면 어떨까? 좀 내려온다면 그때 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나쁘지는 않지만 조정을 노려보자.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을 노려보면서 44,000원대를 매수 구간으로 삼아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41,000원대에서 매수하고 계시고 높은 수익률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11시부터 진행되는 김선희 멘토의 무료 방송에 참여해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루 멘토님은 팩트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팩트가 좀 보충이 되면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종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보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실질적인 매출 자체가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재고 자산 자체를 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포함시키는 부분 자체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에 조금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은 항상 작업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들고 있으면 상당히 힘든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데 잘 될 때도 상한가도 가고 또 안 될 때는 또 하한가 두 방도 가고 저는 이렇게 불안전한 종목 자체는 여러분들의 탈모를 권장시키는 종목이라고 저는 조금 보고요. 차라리 조금은 안정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종목군.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수급적인 부분만 한번 차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난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하단 권역이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전에는 상당한 낙폭이 있었고, 맞죠? 자, 이런 낙폭 자체를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거래량 자체는 개인의 물량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아니면 메이저급의 그 물량으로 봐야 될까요? 이런 낙폭 자체에서 살아남은 개인 투자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단 권역, 평균적인 가격대가 벌써 하단 권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곧장 추가적인 상승을 크게 나타내죠.
그런데 거래량은 어때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잠재되어 있는 물량이 많겠구나. 자, 그러면 가격권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이 평균적인 가격 자체는 아직까지도 하단 권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왜 상단의 가격대를 우리가 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확한 가격대를 좀 더 맞춰가지고 그런 단가적인 가격보다는 싼 가격대에 돌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 셀트리온이 바닥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적으로 상단으로 가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종목일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정이 크게 나타났을 때가 진정한 회사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역발상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셀트리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남겨주시면서 좀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얘기 남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오전 9시 진행이 되는 이상도 멘토의 공개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 마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기업은행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차익 실현 중이다. 매도에 부재라는 사인 내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대출금리 인하에 은행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전망이 된다.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6782님 매수가와 비중 살펴보니까 17,80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17,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손실 권역에 계신데요. 먼저 김선유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볼까요? 이거를 25% 먹고 나왔죠. 네. 13,000원에 매수 사인을 드려서 공개방송상에서 16,400원, 500원대 이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더 가길래 배가 좀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제가 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7,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관들과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좀 매도를 기관들 서로 이제 엇갈리면서 매도를 하고 있는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개인이 그 물량을 좀 떠안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한 17,000원 넘어서부터 조금씩 계속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 시장도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시장 보자면 외인이 53,000주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4,000주가를 매도를 하고 있고 기타 업인도 4,000주가 매도가 나옵니다. 자, 현재창 열어봐서 봤을 때 외인은 외인 다시 들어오긴 하네요. 하지만 현재로 잡힌 거래요. 5장까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늘 21선을 다시 안착시켜 놓느냐에 따라서 개인들이 매도를 안 하고 뭐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일단 빠져나왔다가 악재가 거치고 나서 좀 수급 매력이 또 다시 높아지면 그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1, 2% 정도의 팔고 사고 나갔을 때에 못 먹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올라간다면 2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실적이 워낙에 하반기 좋을 거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1차적인 차익 실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피했다가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다. 외인들이 더 많이 사준다. 그래서 개인 물량을 잡아준다. 그럴 경우에 다시 들어가 보신다면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21선 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서 매도 의견 드리는 거니까요. 이 포인트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까지 21선을 좀 지켜내실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고요. 김선희 멘토님이 기업은행으로 이미 25%가 넘는 수익률 알려드렸고 한 15,000, 6천 부근이 다시 오기를 좀 기다리고 계셨는데 좀 그 부근 내려올지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수급 매력도가 다시 한번 높아질 때 재진입을 해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님께서는 다양한 호재로 인해서 좀 더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좀 연말까지 들고 가면 이 배당 매력도 높아지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기업은행은 연예인 송혜 선생님이 살렸죠. 네. 그만큼 참 광고 효과의 모델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부분 강조를 좀 드리고, 자,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냐면, 자, 기업은행이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자, KB금융이라든지 아니면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이런 거는 어때요?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원래 많이 이용을 했다는 거죠. 원래 많이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트렌드와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떻게 바뀌느냐, 괄목할 만한 성장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그냥 스텝업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주가 자체도 다른 여타의 은행주들보다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부 정책이 뭡니까? 바로 대출금리를 인하, 그리고 예금금리를 인하시켜줬습니다. 일종의 대출도 어차피 상품입니다. 그런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대출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이미 꾸준히 갈 수 있는 영역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봐야 됩니다. 기업은행으로 설마 단타 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좀 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지금 주가 자체가 17,750원인데요. 월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중요한 가격권이 바로 14,000원대였죠. 14,000원대를 또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올라앉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위적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정확한 맥점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자, 또 이거 주봉상에도 나와 있는 구간이 14,000원, 15,000원 구간이죠. 이 가격권에서 거의 우리가 주가를 올릴 때는 한 2배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자, 28,000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 단기적인 조정 포인트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 자, 저는 이 자리 봅니다. 자, 그래서 16,000원 구간대, 16,000원, 16,500원대 이 자리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예금 기간 우리가 1년 가지고 있으면 예금 몇 퍼센트죠? 2.3%, 2.4%입니다. 그럼 실질금리로 따지면 1.9%, 1.8%예요. 기업은행 1년 들고 계시면요, 10% 이상, 그리고 더욱더 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권역만 대신에 16,500원 이하로 매수에 대한 관점, 그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16,500원 이하로 추가 매수 사인 주시면서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삼성 SDI 매도해도 될까요? 0062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BMW i3 판매량 증가가 주목이 된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 이상로 멘토님 역시나 시세 조정 구간이다, 좀 더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0062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18만 2천원에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좀 작년부터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유 기간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쉽게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김선유 멘토님이 좀 자세한 상담해 주실까요? 네. 좀 삼성 SDI 정도를 사신 분이라면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셨으리라 네. 저는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BMW가 전기차를 납품하는 회사, 배터리죠. 납품하는 회사는 그냥 잘 아시는 삼성 SDI가 BMW죠. 죄송합니다. BMW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BMW가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게 이제 i3잖아요. BMW i3는 전기차입니다. 그게 이제 6월, 7월 들어서 이제 판매량이 1,000대가 넘어갔어요. 증가 속도가 40% 육박합니다. 판매량이요. 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를 가보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전기차를 찰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이거를 시험으로 해서 국내 내륙 쪽에서도 시작이 될 것이고, 여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전기차 쪽으로의 빠른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발빠르게 대처했던 거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LG화학은 어디로 갑니까? 아우디 있잖아요. 아우디로 가잖아요. LG화학이. 그렇죠? 자, 지금 다 이렇게 좋은 회사들을, 좋은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딱 팀을 이루고 있어요. 삼성 SDI, BMW가 과연 이걸 안 팔리게 내비로 둘까요? 또 다른 새로운 신규 전기차들 나와주고 있는데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판매가 늘고 있잖아요.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조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주가를 많이 밀려서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바닥권까지 또 내려오니까. 14만 원까지 또 내려오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정말 깨고 내려갈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쉽게 깨지는 않을 거예요. 깨더라도요, 실적 모멘텀이 좋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사실 좀 꼬여있긴 해요, 기관들이. 근데 저는 부탁드릴 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 자체가 분명히 다시 들어온 날이 있을 겁니다. 좀 더 밀릴 수 있지만 들어올 거예요. 그 포인트 맞추셔가지고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지금 18만원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단가를 부탁드릴 것은 좀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최소한 16만원에서 17만원대까지 낮추셔야 됩니다.
꽉꽉 더 사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2배는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산만큼 더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 대응하시면 아무 탈 없이 이제 연말까지 내년까지 봤을 때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걱정 마시라고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관 매수 포인트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봤다가 추가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동안 15만 원, 16만 원 이하로는 매수, 이후로는 이익 실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단가를 좀 많이 낮추셔서 연말까지 잘 들고 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동양강철 매도해도 될까요? 0174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우선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고요. 김선윤 멘토님, 수급 고임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 남겨주셨고, 이상훈 멘토님은 2,550원이 하단 가격권이다. 이탈 시의 전량 정리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동양강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상주에 이상노 멘토님이 담겨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종목일 텐데요. 좀 더 홀딩해 본다면 어떻게 수익률 올릴 수 있을까요? 이상노 멘토님이 상담. 네, 맞습니다. 저한테 좋은 수익을 줬던 종목, 항상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줬던 종목군이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할 때마다 주가가 조금 미끄러져 내리네요. 그래서 참 유감입니다. 자, 시청자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시청자님을 위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동양강철 자체가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베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베젤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TV 테두리예요. 테두리인데 거기에 대한 금속적인 부분을 입힘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튼튼하게, 그런 관점도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부분도 물론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납품처는 다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TV 수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도 지금 조정에 대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제가 이 종목군을 2번 추천해 드렸는데요. 자, 요 포인트에서 한번 5% 이상의 수익 났었고, 이날 곧장 또 5% 이상의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왔는 과정인데, 주봉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 2,550원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이 가격대가 꺾이게 되면 그때는 하락 추세 대안에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오늘 종가까지 만약에 2,550원 이탈이 안 생긴다면 그때는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2,550원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추세 이탈로 보고 조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명심하시고 이 종목군 조금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하단선 2,550원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종가까지 잘 지켜낼지 이탈할지 지켜보신 후에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CJ 대한통운 매수해도 될까요? 99하나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네, 두 분 다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우선 매수하지 말자라는 사인 내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급락으로 인해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 이상노 멘토님은 단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14만 원 선이 적정한 매수 가격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CJ 대한통운 오랜만에 반등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5만 원대 초반대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이 상담해 주실까요? 네. 이틀 급락 나왔다고 해서 주가를 20에서 깼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종목도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게 있으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은 주지만 아직 확실하게 수급 매력도 자체를 찾기에는 힘든 시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관 매도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상훈 멘토님 14만 원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한 14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근처 왔을 때 수급 매력도가 다시 높아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담아보자, 그때 생각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무료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무료 방송에서 함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전 9시 그리고 11시에 진행이 되는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면서 고민도 덜어내 보시고 그리고 높은 수익률도 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선상클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